자, 요 페이지요. 28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에 28번이요. 거기 보면, 이제 이걸 뭐냐면, 공유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뭐냐면, 왜 이제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냐? 누굴 위해서죠?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뭘 봤냐면, 공유자 1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보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항상요, 불법이란 말하고 무효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무효. 그래서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럼 누가요? 각자. 그럼 여기서 각자란 말은 뭐다? 관계다, 지분권이다. 지분권인에 기해서. 알겠죠?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방해, 말소 청구 이렇게. 반환이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리행위죠? 관리요.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죠. 지분의 과반수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지분. 알겠죠?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 과반수가 되면 뭘 한다? 여기서 임대행위 할 수 있죠. 임대행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처분이죠. 처분이라고 여기요. 변경이 있죠. 변경은 공유물 분할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이요. 아까 우리 말했죠.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한다?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처분은요. 처음에는 공유하는 대지,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신축하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없죠? 그것을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 이렇게. 이걸 보존, 관리, 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그래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뭐한다? 처분 이렇게요. 그래서 보존, 관리, 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갑이죠. 갑이 3분의 2고요. 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여기서요. 점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가 있고요. 점유 또는 등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뭐라냐? 돈에 관한 것, 돈은 뭐가 있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부당이득 이런 것이 있잖아요. 부당이득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점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점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유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는요, 지분만큼 등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요, 각자가 지분만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분만큼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는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지분은 지금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법 점유. 이런 불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불법 점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것은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요. 보존이요. 보존은 누가요? 각자가요. 얼마를요? 전부의 반환. 이때 전부는 얼마죠? 3분의 1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등기는 지분이죠. 그러면 지분이면 이 사람의 지분을 3분의 1만큼 등기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뭐가 시험에 나와? 전부를 등기했다. 꼭 이게 나오죠. 전부를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만큼은 유효이죠. 나머지 3분의 2가 뭐가 된다? 무효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효 등기, 무효란 말이 딱 튀어나오죠? 그럼 무슨 말? 보존. 누가? 각자가. 얼마? 전부. 얼마? 3분의 2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항상 이게 전부란 말이 나왔을 때 전부 말소한다 그러면 큰일 나. 그 사람의 지분은 빼고 나머지를 말소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각자가 지분만큼이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의 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여기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그럼 불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불법. 무슨 말?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죠.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불법 점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죠. 손해배상. 그래서 꼭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9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 그래서 갑은 얼마? 60만 원만 청구하고 을은 얼마? 30만 원만 청구하지. 갑이 을의 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과반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과반수 지분이 있다. 그러면 뭐냐? 과반 지분이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해.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뭘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어. 점유하고 임대. 그러니까 이 을은요, 이 토지 점유를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이 땅을 임대해 줬을 때 임대료가 90만 원 정도 나온다 해봐. 그러면 그 정도 나온다 하면 을 혼자서 점유하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하냐? 을이요 60만 원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30만 원을 갑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3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그 다음에 점임대죠. 이 을이 이 땅 전부를 병한테 임대하죠. 이걸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란다? 적법한 점유다. 이렇게. 임차인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적법하게 점유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을한테요 차임으로 90만 원을 이렇게 주죠. 그럼 90만 원은 돈이죠. 돈은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죠. 그러니까 을이 얼마? 60, 갑이 얼마? 30. 그래서 을은 병한테 90만 원 받아가지고 갑한테 30을 줘야 돼. 을이 갑한테 30 줘야 돼. 갑은 을한테 30만 원 청구해야지.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한테 3분의 1만큼 30만 원을 청구한다거나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를 한다거나 3분의 1만큼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28번을 보면 156페이지 28번 뭐죠? 1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과반수 줄고요. 그 다음에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란 말을 뭐라냐? 점유라고 그래.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반환이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반 지워. 알죠? 그래서 반 지워.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2번은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거기 주고, 허락받은 점유자 그것은 적법한 임차인 이 말이죠. 적법한 임차인. 이 임차인한테요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요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줄고요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 경우요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의 점유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에 따른 줄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청구해야죠?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의 점유에 대해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제3자 말이 좀 잘못됐어. 제3자의 점유에 대해 줄거 봐.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하면 누구한테? 제3자의 점유에 대해서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해야지. 과반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제3자의 점유에 대해서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누구한테 청구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에 보면요. 3번에 2의 경우 그랬잖아. 2의 경우. 2를 봐봐 그러면. 2의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는요.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3번의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의 점유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지금 누구죠?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 틀리죠. 2의 경우 그랬으니까 2번에는 지금요 2번에는 여기 지금 이 병한테 이 말이죠. 병한테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은요.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소수 지분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봐봐. 합의가 없는 이상 소수 지분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거기 준 거 봐.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불법 점유라고 얘기하죠. 불법 점유. 소수가. 그러니까 불법 점유 그럼 뭐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알겠죠? 그래서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소수 지분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소수 지분 공유자.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소수 지분권자 그러면 다 알죠. 공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소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즉 점유한다. 그럼 불법 점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뭐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 자, 30번은요. 갑을병이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 갑만 과반수죠. 1번 갑은 줄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게 중요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그 다음 밑에 와서 임대 또는 점유할 수 있다. 임대 또는 점유할 수 있다. 썼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나 점유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맨 끝에 건물을 신축 줄고 맨 끝에 그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과반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다? 점유나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지. 건물의 신축은 뭐다? 거기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2번, 을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5분의 1. 그러면 지금 을의 지분은 얼마냐? 을의 지분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 배타적으로 사용, 그 말은 이퀄 점유라는 말이에요. 5분의 1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이렇게 각자가. 그래서 병은 단독으로 이렇게 반환을 청구,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보존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3번 무의 명의로 엑스토지 전부돼서 지금 무의 명의 줄 거죠. 제3자죠. 가운데 원인 무효의 등기죠. 원인 무효. 그럼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전부. 그래서 각자가 누구다? 병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병이요 5분의 1이라고 해서 5분의 1만큼만 말소, 그러면 안 돼. 안 맞죠? 그래서 무효, 그러면 보존이죠. 보존은 어떻게 한다? 전부, 이렇게. 4번 갑이 그 공유 지분을 뭐하거나 포기, 그 다음에 상속인 없이 사망.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그러면 그건 뭐죠? 갑의 지분은 을과 병에게 줄고 지분의 비율대로 기속, 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5번 정의 엑스토의 전부로 불법 점유. 불법 점유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을은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 이렇게. 알겠죠? 전부 반환을 청구한다. 자, 32번 한번 볼까요? 32번 보면요. 갑과 을은 엑스토지로 공유하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5분의 1 지분권자. 5분의 1. 그러면 이 사람은 5분의 1이면 소수인데 이게 지금 뭐 점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지분 동그라미. 지분 맨 그때 지분을 병에게 처분 동그라미. 지분 처분이죠. 이런 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지분의 처분하고 공유물의 처분은 다르다고 그랬죠. 공유물의 처분은 어떻게? 전원. 지분의 처분은 어떻게? 각자. 이렇게 각자.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누구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했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맨 끝에 매매계약은 유효. 매매계약은 유효. 지금 여러분요, 갑의 지분은 얼마죠?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5분의 4. 갑의 지분. 갑의 지분은요, 얼마냐면 2번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1번에서는 을의 지분이 5분의 1이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죠? 그런데 2번은 지금 맨 위에 문제에서 보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맨 위에서.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각각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1번 경우는 만약에 을의 지분이 5분의 1이라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이요, 을의 동의 없이 X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계약은 유효. 왜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병이 X 토지를 뭐하고 있다? 불법 점유. 제3자도 병 그러면 불법 점유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손해배상 청구, 각자가 반환 청구죠. 근데 여기는 보존이 아니고 뭐다? 맨 끝에가 뭐라고 되어 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맨 끝에? 그럼 손해배상이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또 이렇게 가야지. 손해배상이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줄거 봐. 가운데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안 되죠.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알겠죠? 만약에 보존행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각자가 지분만큼. 뭐니까? 돈이니까. 4번. 만약에 2분의 1이다. 갑이요.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 그렇죠? 그럼 맨 끝에요. 건물의 축조라고 되어 있나요? 가운데 건물의 축조라고 되어 있나요? 건물 축조 이퀄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요. 그래서 건물을 축조하죠. 을은 갑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전원의 동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불법 건축물이니까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죠. 3분의 2 그럼 과반수죠. 줄거 을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병에게 사용하게 전부를 병에게 사용 다 이퀄 적법한 임차인이죠. 왜냐면 가반수니까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죠.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X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X 방해 배제 모든 것이 안 돼. 알겠죠? 왜니까? 적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을은 누구한테 그러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누구한테? 그렇죠.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돼. 알겠죠? 갑에게. 병에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요. 16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166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용익물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용익물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번을 보셔요. 1번 치료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다 했잖아요. 우리가요. 다 풀었어요. 지로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로 연체 사실을 들어서 그걸 이전받은 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것은 지상권에 관한 것은 조금 뭐죠?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봐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를 먼저 봐요. 여기 지금 지로항이 났죠? 먼저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지로를 지급하느냐 플러스 등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약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주택거래자 시험에서 문제 뭐 더럽게 한번 나온 적 있죠. 이렇게요. 우리가 약정 지상권은 지료가요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냐?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등기를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료 연체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러면 소멸을 청구하죠. 소멸. 2년 이상 이 말이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2년 이상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상권에 대한 지로를 2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경이 되면 양수인에 대해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돼야 돼. 양수인한테. 알겠죠?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걸 이제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자요. 지상권자하고 월요 30만 원. 월 30만 원 내기로 지로에 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등기가 안 돼 있어. 30만 원 월세 먼저 지로를 받게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지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 월 30만 원씩 지로를 받기로 했어.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 지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여러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계약. 임대차 등기 안 했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월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임대차 몰라요? 임대차 월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지상권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대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대양력. 대양력은 누구한테 하는 게 대양력이라고 그랬죠? 또 그건 또 잘 알아. 또 제3자 봐봐. 갑이 을에게 청구하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가 계약 당사자. 내가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죠. 두 사람은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한테 무슨 대항력이 필요해요? 계약 내용이 따르는 거죠. 두 사람은. 그런데 제3자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공시적 기능이 있어야 되죠. 모르니까. 아니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상대방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요? 넘겨봤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 당사자 간에는 갑은 을한테 무조건 등기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잖아.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그러면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 제3자 그 내용을 알아야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려면 공시 기능이 있어야 되죠. 공시. 알아볼 수 있게끔 눈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라고 하는 거죠. 등기. 그러니까 우리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공시법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일정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거기서 그것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에게 주장하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뭐란다?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에 보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등기법에서 보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등기의 효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고 왜 등기해? 계약하고 왜 등기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 그걸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대양적 효력이에요. 알겠죠? 대양적 효력. 제3자들한테 공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 내용대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 그것을 추정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권리 변동적 효력, 대양적 효력, 추정적 효력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경고적 효력이라든가 후등기 저지력이라든가 형식적 효력이라든가 점유적 효력이라든가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갑하고 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이 병한테, 지상권 양수인한테,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야죠. 알겠죠? 그것을 바로 뭐란다? 등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갑은 을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몇 년이 돼야 돼? 2년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법정 지상권은, 약정은 땅 소유자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지상권을 해준 거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해준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지상권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한다? 법정 지상권은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뭐다? 유상이 원칙이야. 유상이니까 일단 지료를 무조건 내야 돼. 그래서 이 유상을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부당이득으로 뭐란다? 반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왜요?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가 있다. 이것을 바로 뭐냐? 유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돈 내라 이 말이잖아요.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법원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체를 했다 해가지고, 연체했다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번 주택관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서 지로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여기 약정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간에 지로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죠? 이거요,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것은 뭐다? 법정 지상권. 왜요?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니까 법원이 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아니 이게 약정하고 법정하고 이 말을 바꾸려면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걸 알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이 냈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아는 것이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뭐가 중요한지 알고 지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이걸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정이다. 그래서 틀렸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걸 답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죠. 알겠죠? 뭐 중요한 것을 답을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요, 그럼 1번 보세요. 치료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소는 구지상권자의 치료 연체 사실로 줄거봐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 누구? 병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뭐가 없어? 그럼요, 첫 번째 줄 가운데요 등기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맨 끝에 대항 동그라미. 등기가 있어야 대항을 하잖아요, 제3자한테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에 의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2년 이상 연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여기 얘기했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줄고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그 문제 봐봐. 문제 2번을 보면 맨 위에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에는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전세권은요 필요비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309조 310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상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지금까지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여기다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4번요.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거기까지 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견고한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견고한 건물은요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요. 5번 280조 소중에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줄고 30년, 15년, 5년이죠. 이것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지상권은 다 강행 규정이니까. 줄고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 줄고, 기존 건물의 사용 목적은 거기다가 최단 기간 X, 최단 X라고 써.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 최소한 30년, 15년, 5년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냐?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안 돼.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30년을 최소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1년만 인정돼도 돼. 1년만. 100년은 인정돼도 되고 자기 멋대로야. 그런데요, 지상권자가 신축한 것이 견고하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처음부터 몇 년부터 시작한다? 30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보세요. 갑은 울소유 토지의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죠. 견고한 건물 줄 거예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고 지로는 연간 200. 연간 200 줄 거봐. 연간 200 그러면 2년 이상의 연체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400이 돼야지. 아마 그런 말이 나오겠지. 연간 200에서 4번 나왔네. 4번. 갑이 400만 원 상당의 지로를 연체. 이 인간 몇 년 연체했다는 거예요? 2년 이상 연체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고 없이 갑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400만 원 상당의 지루를 연체 거기 줄거 써요. 거기다 써 채무불이행.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채무불이행. 종류한 말 중에서 채무불이행의 말이 물권법에서 두 가지가 안 돼. 뭐뭐가 안 돼? 맨 끝에 써. 줄거. 맨 끝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어. 또 옆에다 하나 써. 부속물 매수 청구 X. 앞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돼. 또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뭐가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란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요. 갑의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2번, 갑의 지상권이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전속기간 만료 동그라미 만료.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 그러면 갑은을에게 줄과 계약 갱신을 청구. 그러면요, 맨 끝에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왜냐? 왜 거절하냐? 갱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거든요. 봐봐. 우리가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갱신 청구권이죠.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이라는 말이 있죠. 갱신. 청구라는 말 앞에 갱신은 말이 있잖아요. 갱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라고 하는 말 앞에 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 3번요. 을이 갑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갱신 청구 거절하죠? 갑은 건물 매수 청구. 건물 매수 청구를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죠. 그런데 건물 매수 청구 줄거 봐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가 있죠. 그것을 형성권 써. 형성권 옆줄 긋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의 승낙 없이도 나와 있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갑과 을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됐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런 양도 금지 특약. 금지 특약 동그라미 해봐. 금지 특약이 유효인 거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인데 전세권 빼고 나머지 금지 특약은 다 무효가 돼. 물권에서. 그러니까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전부가 다 무효가 돼. 알겠죠? 무효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무효. 따라서 갑은 지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OX. X죠. 무효니까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지상권을 마음대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 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2번. 당사자 간에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뭐라고?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 등기 없이도 등기 동그라미 대항 동그라미 제3자한테는 안 돼. 알겠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줄거 당사자 간에는 청구 가능. 당사자 간에는 청구가 가능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다. 누구한테 2년 이상? 줄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이 지문은. 양수인에게 2년. 그 다음에 4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에게 관해서 당사자는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동그라미 법원.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 갖고 약정 지상권에 해서 틀고를 해놨다니까요. 나 원참. 5번은요. 분묘 기득권을 시효취득. 이것도 중요해. 분묘 기득권.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분묘 기득권의 시효취득. 무상이다. 이런 말. 무상. 자, 그럼 8번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장 8번이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러게 됐죠. 8번은요. 8번은 지금 안 돼요. 이거 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해야 되냐면 10번 보세요. 10번. 10번도 구분이상권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봐요. 구분이상권 독자적으로 시험은요. 뭐 요즘은 이제 나오기 힘들다 봐. 옛날에 뭐 3회 때 5회 때 나왔겠죠. 지금은요. 나오기는 좀 그렇죠. 290조 제1항인데요. 봐봐요. 구분이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토지가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런 봐봐. 우리가
점유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점유한다는 말이 뭐야? 점유한다. 점유란 말은 배타성이란 말이에요. 배타성. 다른 말로 이것은 독점적이란 말이에요. 독점적. 봐봐, 점유. 지금 여기 있죠? 점유라고 하는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 땅이 이렇게 커도요, 내가 이 땅에 대한 지상권자라고, 지상권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이 강의실 땅의 토지라고 해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을 줄여. 그러면 이만큼 되겠죠. 그럼 내가 점유한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딱 잡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독점적이고 배타성이죠. 다른 사람은 이걸 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요, 전세를 줘. 전세도 점유하죠. 전세를 주면, 이 땅을 전세 주면 이 땅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해. 어느 누구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 다시 또 지상권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아, 없다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점유한다는 말의 뜻이 배타성 독점적이라는 말의 뜻이 그 말은 점유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땅이 이렇게 커도 이 땅 크다고 생각하지 마. 10,000평은 1000평은 관계없이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1로 줄이면 이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잡는. 우리가 유치권이죠, 유치권. 이 건물을 유치한다. 그러면 나는 손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점유해? 이 건물이 아무리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여기서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1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점유한다 이 말. 점유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점유라는 말이 뭐냐? 나 혼자만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돼. 내가 이미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다시 또 전세를 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다. 임대차 그럼 점유죠.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다시 또 그 똑같은 땅에다 다시 또 임대를 주고 나서 전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고 나서 지상권이나 지상권을 주고 다시 전세,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토지의 일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가 뭐예요? 우리가 토지는 한 필지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일부는 여기는 뭐고 전세, 여기는 뭐 지상권, 이렇게 줄 수는 있다니까. 원래 이 땅이 갑의 거 한 땅인데 조금만 일부, 그래서 우리가 뭐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다 이 말이,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전부 다 전세를 주고 여기만큼의 또 여기다 또 지상권을 준다. 그런 건 돼,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알죠? 그러니까 이 땅을요, 만약에 을한테요, 지상권을 준다. 그럼 지상권? 그러면 을이 여기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소유자도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주죠. 그러면 갑도 여기다 농사를 못 지어, 절대로. 누구만 오로지 지을 수 있다? 지상권자만,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병이 저당권이죠? 병이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지상권자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자는 신경 쓰지 않고 여기를 뭐 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공중이나 땅속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냐? 우리가 이러면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지하도. 여기 원주 지하도 있어요? 어디가? 안 봤는데 한 번도? 아, 하나 있어, 하나? 두 개 다니고? 오케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거기는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느냐? 원주시에서, 원주시에 있는 도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 있죠? 도로 밑에다가 했잖아요. 우리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가 되는데 자기 땅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타인의 토지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구분지상권을, 지하도 있죠? 지하도?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중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강고탑, 철탑, 고압전선 올라가죠. 우리가 고압전선 보면 학생들이요, 고압전선 보면 땅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니, 이게 고압전선이에요? 이게 고압전선 아니에요. 그럼 고압전선을 그러면 하느님이 그럼 위에서 그러면 손으로 잡아줘? 하나님도 전기 타.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봐. 없애면 고압전선이 지금 어디가 있어? 땅 위에 있잖아. 그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고가도로. 여러분, 고가도로에 보면 여기서 길이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가도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지대지. 이게 고가도로 아니, 이게. 어디에서? 땅 위에 있잖아요. 육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1층, 2층이 상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몇 년 있다가 여기다가요, 주상복합으로 5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증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싸운 거예요. 너네 땅 밟지 말았느니 어쩌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옥탑 위에 있다, 상가 옥상 위에 있다, 그러면 옥상만 밟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상가 옥상 위에 있으면 옥상까지만 밟아야지. 자기네 거니까. 그런데 땅 위에 있다 그러면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상가 건물을 지우라 이 말이야. 지워. 상가 건물 지우니까 건물이 지금 어디에 붕 떠 있어? 땅 위에 붕 떠 있죠. 그 우리 뭐라 한다? 토지는 뭐다? 건물은 뭐다?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다.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나무는 안 되지. 나무. 왜요? 나무를 심으면, 땅 속에다 나무 심으면 숨막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다 나무 심으면 말라 비틀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목은 절대 안 돼. 수목. 공작물만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면요, 구분지상권 그러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렇게 수목 끼워가지고 수목? 그럼 수목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해. 수목은 안 된다. 자, 두 번째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 지상권자나 전세권, 저당권자가 없다고 해봐.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 토지 소유자고요, 구분지상권자의 합의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의 사용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요, 여기다가 광고탑 있잖아요. 원주 공유기사건 광고탑 해가지고 광고를 딱 세워놨는데,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한 20m까지, 20m짜리까지 자라는 소나무를 여기다 다 심어가지고 광고탑을 다 가려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때 뭐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지상권자는 또 저당권자가 있죠. 지상권자와 저당권자가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면 절대로 구분지상권을 못해요. 그 다음에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이 뭐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똑같아. 일반 지상권하고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우리가 그냥 지상권도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잖아. 똑같아요. 그런 것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구분지상권 10번이요. 1번,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봐봐.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 10번,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방목이나 수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송정선이 설치된 토지를 단순히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면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으므로, 줄고요,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있다. 왜? 아까 말했죠? 용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죠? 그런데 내가 토지를 농사지을 때 공중에 송전선이 지나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N극하고 S극으로 해가지고 자석처럼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여기에 있는 이 N극하고 S하고 자기장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죠. 이거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강한 송전선은요, 송전탑을 해서 고압전선을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강한 자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되냐면 이 밑에 있는 농작물 있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고압전선이 흐르는 그런 데서 물고기를 키우면 내일 뭐 나왔을 때 뭐죠? 기형적인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여기 할머니들이 뭐죠? 이유 없이 뭐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강한 장기적인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역기전력 형식처럼 이렇게 전류가요, 반대로 잘못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압전선탑 있는 밑에는 농사들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국전력에서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무조건 한국전력에서 보상이 돼 있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설령 이것이 농사를 짓는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지금 뭐가 지나가죠? 고압전선이 지나가죠? 그럼 구분지상권이죠? 타인의 토지를 지금 하고 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용이익을 해야 돼?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나왔죠? 상가 아파트 건물의 2층 옥상 위에 5층까지 건물을 추가로 아파트를 신축했어. 이것을 우리 뭐다? 구분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상가 건물 지워. 그럼 뭐만 남아? 아파트만 남아. 5번 구분지상권자. 이런 구분지상권도 다 지상권이라니까. 여러분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상린관계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도 뭐가 적용된다? 상린관계가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준용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나머지는 다요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이니까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 18번 한번 봐봤죠. 어디에 18번. 이런 법은 거기 보면 분묘기지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한번 봐봐요.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줄과 장래의 묘소 그것을 뭐냐? 가묘, 거짓가짜 가묘라고 그래. 가묘. 그럼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분묘기지권이 안 돼요.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서 처분하죠.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하는데 옆에 플러스예요. 유상원칙이요. 이런 것은 유상. 왜? 자기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다가 그 묘를 그 땅을 팔고 묘를 지금 이장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결국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지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분묘기지권을 분묘 봐봐. 이런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다르죠. 이런 분묘기지는 뭐예요? 시신이 이렇게 있고 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분이 있고 여기 상석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비석 같은 것이 있고 나무 같은 것이 있고 이걸 분묘기지죠. 묘가 있는 거 분묘기지. 이 분묘기지인데 이것은요 소봉사 제사하고 관리하는 거 알죠? 여기 이만큼 뭘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대요. 분묘기지권 알죠?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보다는 분묘기지권이 더 크죠. 분묘기지는 뭐다?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죠. 타주점이요.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는 토지를 점유하는 거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나 오늘부터 관리 안 할래. 관리 안 해. 오늘부터 관리 안 할래.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분묘기지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포기한다. 의사표시.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분묘기지권을 소멸을 해요. 4번 분묘가 멸실되죠. 이런 봐봐요. 분묘기지는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분 있죠. 이 봉분을 열죠. 봉분을 열죠. 그걸 개장이라고 해요. 봉분을 이렇게 열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없어져요.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분묘기지권을 묘를요 다른 데로 이장하기 위해서 연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만큼이 분묘기지권이요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봉분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쓸려 나가면은 다시 묘를 다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안 한다. 그래서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멸시다. 일시적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라도 다른 일방을 위해서 담본 형태로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쌍분으로 안 되고 단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이제 뭐를 보냐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요 한번 보도록 해서 법정지상권은요 여러분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